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는 노하우와 임금을 받지 못해서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고용노동부는요, 설날이라든가 또는 추석 때가 되게 되면은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임금 체불 발생액을 보니까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무려 1조 6,472억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해마다 체불 임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다른 나라들보다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요, 체불 임금 노동자들 전체의 0.2%에서 0.6%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체불 임금 노동자가 무려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만 해도 체불 임금자, 즉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려 35만 2천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과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 임금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임금을 찾기 위해서 노동자의 적극적인 어떤 권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노동자가 사업자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단계를 소개합니다. 자,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첫 번째 단계는 지방고용노동청에다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임금 체불을 진정서를 넣는 겁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임금 체불이 됐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라고 있죠.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서 임금 체불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일단 사용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를 처벌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처벌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즉 임금을 받게 되면은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당연히 진정을 취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을 못 받은 체불자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한 것을 취하하게 되면은 그러한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지방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이제는 진정해서 고소로 바뀝니다.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고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가 됩니다. 검찰청에 송치가 되면 그 이후에 마땅한 절차를 거쳐서 역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청에 있는 검사도 임금 지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권유는 할 수 있어도 임금을 강제로 뺏어다 줄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다가 민사소송할 때는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임금이 400만 원 이하일 때 받지 못한 임금이 400만 원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서 체불임금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 제도는 밀린 임금을 국가가 먼저 주는 것이지요.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공단이, 즉 근로복지공단이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한테 다시 회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체당금 제도는 현재 최대 4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까지만 체당금 제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체불임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금액이 큰 경우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받기까지는 무려 보통 7개월이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청산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7개월이나 되는 소요기간을 2개월로 크게 줄이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 금품 확인서만으로도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마 돌아오는 7월부터는 소액 체당금 상한액도 지금 현재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통해서 큰 도움이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렇게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면은 참 소송하는데도 참 문제가 있죠. 그런데 받지 못한 임금이 좀 금액이 많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그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한다거나 또는 그 사용자의 재산을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그런 월급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금을 못 받아서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임금 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가사노동을 한 겁니다. 파출부 일을 했어요. 가사노동. 또 일상 가사 일을 하고 받지 못한 그런 채무에 대해서 소장을 작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임금 청구의 소인데요. 제목은 소장입니다.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죠.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쓰고요. 또 팩스 번호라든가 전자우편, 메일 주소를 쓰시면 되겠고요. 피고가 한 사람일 때는 한 사람만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피고가 두 사람이라면 두 사람 인적사항을 다 써야 됩니다. 피고 1, 김아무개,
피고 2 강아무개가 되는데, 지금 김 씨와 강 씨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동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다면 법률혼이 되겠지만, 그냥 혼인신고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건 사실혼 배우자 관계가 되겠는데요. 이 원고가 피고 김 씨와 강 씨 집에서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법원에다가 임금 청구해소를 제기한 내용인데요. 자, 임금 청구해소가 되겠죠. 자, 먼저 청구 취지입니다. 모든 소장은 청구 취지가 있고 청구 원인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반드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있는데요. 자, 청구 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금 피고가 김 씨와 강 씨인데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얼마 및 소장 부본이 송달될 때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판결문에 의해서 그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 원인입니다. 1. 원고는 피고 김 씨에게 파출부로 고용되어 2000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가사노동을 제공하였습니다. 2. 원고의 월급여는 최초 고용 시에는 금 얼마이었고 또 2000 몇 년부터 금 얼마로 인상되었는 바, 그러니까 처음에 고용할 당시의 임금과 일부 기간이 지나서 인상이 되어서 얼마 인상이 되었는 바, 원고는 2000 몇 년경부터 몇 년까지 합계 얼마의 금액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사노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증거, 갑 제1호 중 급여를 미지급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했는데 받지 못했다. 미지급 확인서 같은, 급여, 임금, 미지급액 확인서 같은 걸 꼭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피고 김아무개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2000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기재했다. 그러니까 미지급 확인, 급여 미지급 확인서가 얼마가 있는데 이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고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3. 피고 강아무개, 피고 김아무개의, 그러니까 강 씨는 김 씨의 처입니다. 배우자입니다. 피고 김 씨와 동거하고 있는 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가사노동을 위하여 파출부로 고용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급여 채무는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 832조에 의해 피고 강 씨는 피고 김 씨와 연대하여, 그렇죠, 부부니까, 사실혼 관계니까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얼마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는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 이런 얘기죠. 입증 방법은 1. 갑 제1호 증이 급여 미지급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 서류는 1. 위 입증 방법 한 통. 그러니까 미지급 확인서가 되겠죠. 그다음에 소장 부본입니다. 이 소장은 2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송달료 납부서 한 통. 그리고 날짜 쓰시고 위 원고 이름 쓰시고 서명 도장을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피고의 재산 만약에 못 받게 된다면 역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이제 진정하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다가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의한 소장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소장에는 청구 취지가 있고 청구 원인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